안녕하세요. 짜몽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바와 같이 수업 실현 문제를 직접 제작해보고 그 제작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온 문제지는 2차 예상을 분석을 토대로 직접 제작한 문제이고요. 문제에 대한 무단 복제나 배포는 금하고 있으니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 실현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제작이 됐었고요. 2차 분석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에 대한 뚜렷한 수업 모형이 없을 때 수업 실현 문제를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모형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개별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도 모형과 연관된 수업 시험 그 영상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에 나온 바처럼 모형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수업 실현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주제는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이고요. 학습 목표를 보시면 우선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지를 뒤에 보시면 문화 변용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중학교 사회 1 교과서를 보면 문화 변용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문화 변용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지문을 통해서 파악하고 각각의 문화 변용의 종류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겠죠. 자, 수험자가 시연을 해야 하는 파트는 교사의 설명, 모둠활동 공유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에 대한 교사가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다라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험자 작성란에서는 일단 교사가 문화 전파가 무엇인지, 문화 변용은 무엇인지 정확한 교과서적 개념 지식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이 시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화 전파란 무엇이다, 문화 변용이란 무엇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종류를 알려주셔도 되지만 뒤에 어차피 문화 변용 종류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볼 거기 때문에 굳이 종류를 알려주지 않고 사례를 보면서 어떤 특징이 도출되는지, 이런 특징을 토대로 이런 문화 변용의 사례는 뭐라고 부르는지 학생들과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뒤에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끼리 자료들을 토대로 문화 변용의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모둠 활동의 공유는 사실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중요점을 한 번씩 짚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연을 위해서 교과서에서 뽑은 자료들인데요. 우선 수업 조건을 보면 수험자 작성란 1부터 3까지를 수업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활동과 교사활동이 두드러져야 하고요. 자료는 반드시 다 모두 사용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서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해지도까지 3회 이상 반영해야 한다라는 걸 수업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자료 1 보시면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수험자 작성란 1번에서 전파와 변용의 사례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전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전파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변용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니? 또는 만약에 문화 접변이라고 나온다면 접변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자를 잘하는 아이 또는 뭐 그 두 개의 의미를 좀 잘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이 접변의 각각의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문화가 접촉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문화가 널리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한자를 잘하는 아이
또는 뭐 센스 있게 그 단어에 붙은 거를 잘 이해하는 아이 이렇게 설계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한 명 설계하고 아 좋아요. 땡땡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문화 전파는 문화가 널리 퍼지는 것을 의미하고 뭐 문화 변형 또는 문화 접변은 문화가 서로 접촉해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교사의 판서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명들을 토대로 선생님이 이것의 정식적인 의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문화 전파란 하고 땡땡 하고 쓰시면 될 거고요. 문화 변형이란 또는 문화 접변이란 땡땡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서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수험자 작성 요건에 가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선 이제 자료 1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문화 전파가 무엇인지 또는 문화 변용 아니면 문화 접변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질문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추론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좀 키포인트는 약간 한자를 잘하는 아이나 좀 추측을 잘하는 아이를 설계한 다음에 그 아이가 선생님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추측을 하면 맞아요. 뭐 땡땡이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 전파란 뭐 이러이러한 의미, 문화 변형 또는 문화 접변은 뭐 이러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추측 대답 사안을 토대로 교사의 판서와 정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화 전파란 땡땡 하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접변이란 하고 땡땡 하고 설명이 돼서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문화 전파가 무엇인지 문화 변형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변형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문화끼리 접촉해서 변화를 하는데 변화하는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양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모둠별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면서 모둠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3, 4를 토대로 모둠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2번 한번 보면요.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왕실과 귀족층을 중심으로 몽구풍이라고 불리는 원나라의 문화가 널리 유행을 하였다. 남자들은 상투 대신 변발을 하였고 호복을 즐겨 입었다. 여자들은 머리에 족두리를 하였으며 혼인하는 신부는 볼에 연지를 찍었다. 그래서 요거는 문화 동화의 교과서 사례를 갖고 왔고요. 자료 3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절에는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라는 정각이 있다. 산신은 산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유입되기 전부터 숭배하던 토착신이다. 불교와 우리 민족의 토착신앙이 결합된 산신각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교 문화이다 해서 얘는 문화 융합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 4번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의 멜라카는 모자이크 도시로 유명하다. 멜라카는 해양 교통의 요충지인 멜라카 해협의 면한 항구 도시로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 결과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부 사례 종교가 유입이 됐고요. 멜라카에는 이 외에도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16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서구 종교 문물이 유입된 것이다. 이러한 종교 건물들은 단지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실제 종교 의식이 행해질 정도로 멜라카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요. 다양한 종교가 서로 공존을 하고 있는 문화 병존의 사례를 교과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이걸 주면은 학생들은 단어를 아직까지 모르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들의 특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자, 자료 2번부터 여기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모둠 활동에서는
모둠 활동에서는 자료 2번부터 4번까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문화 접변의 사례들을 보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문화 접변이라고 하면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해서 변화하는데 여기서 기존의 문화와 새로 들어온 문화는 무엇인 것 같은지, 그리고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판서는 저는 보통 요거 수업 나갈 때 기존에 있던 문화를 A로 잡고 그 다음에 새로 유입된 문화를 B라고 잡았을 때 이 두 개지가 접촉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라고 판서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고 기존의 문화가 무엇인지 찾아봐라, 새로 들어온 문화는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 두 가지의 문화가 접촉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찾아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기존 문화는 무엇일까요? 새로 유입된 문화는 무엇일까요? 얘네가 접촉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순회지도 돌아다니면서 뭐 기초 수준이 부족한 학생, 또는 너무 우수해서 심화 자료가 필요한 학생, 또는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을 같이 확인해 보는 학생, 그래서 순회지도 한 3번 정도 돌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쑥 돌고 저는 이제 마지막 모둠 활동 공유 파트를 넣었기 때문에 순회지도에서는 간단하게 각각의 자료에서의 특징들을 조금씩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모둠 활동 공유에서 학생들의 결과본을 이제 취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모둠 활동이 모두 다 종료됐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료 2번부터 자료 4번까지 나와 있는 문화 변용의 사례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문화 변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 문화 변용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선생님이 한번 단어까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라고 하면서 동환이, 융합이니, 병존이니 하는 단어를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모둠 활동 공유에 판서를 한번 보면 우리가 기존 문화를 찾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 문화, 그 다음에 유입된 문화, 그 다음에 이게 변해서 어떤 상태의 변화를 보이는지 변화 양상, 이렇게 해서 자료 2, 자료 3, 자료 4 이렇게 설계할 수 있겠죠. 이러면 깔끔하게 설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자료 2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2가 아까 고려 후기에 고려의 문화가 그러면 기존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의 문화가 새롭게 등장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였던 고려 문화 대신 원나라 문화를 사용한 걸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여기에서 기존의 문화가 고려 문화가 기존의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문화가 새롭게 유입됐는데 어떻게 변화했냐? 고려의 문화는 사용하지 않고 원나라의 문화만 사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파트에서 설명할 때 기존의 문화가 있고 새로운 문화인 원나라 문화가 등장을 했는데 이 원나라 문화가 고려의 문화를 이렇게 잡아먹었다. 그래서 고려 문화는 사라지고 원나라 문화만 남았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는 삭제되고 새로 유입된 문화만 자리 잡는 거를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부른다.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네,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게 이 파트에서는 설명하기 가장 편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크앙 해서 잡아먹는 거죠. 기존의 문화를.
그래서 기존의 문화는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만 등장하는 걸 문화 동화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한번 볼까요? 자료 3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 유입된 문화가 불교 문화. 기존의 문화를 토착신 문화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토착신앙 문화에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새롭게 유입돼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결합된 형태가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도 기존의 문화가 토착신앙 문화였고 새로운 문화가 불교 문화였는데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 라고 해서 요거는 A 문화와 B 문화가 손잡고 뾰로롱 변해서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했다. 이런 걸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료 4번 같은 경우는 물라카의 기존의 문화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문화 병존의 사례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라타라고 하는 기존의 물라타, 그냥 물라타 문화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라타 문화에 여러 가지 외국의 종교 문화라고 한번 해볼까요? 외국의 종교 문화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 있다? 모든 문화들이 존재하는, 없어지거나 섞이거나 하지 않고 모든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나란히 존재한다 해서 얘를 문화 병존, 나란히 존재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이제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자료 2번 A 모둠에서 어떻게 분석했나요? 기존의 문화는 고려 문화였고 새로 유입된 문화는 원나라 문화인데 기존의 문화라고 하는 고려 문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원나라의 문화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변화 특성을 파악했군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화는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문화를 잡아먹는 것처럼 변화하는 양상을 우리는 문화 동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료 3번은 어떤 모둠이 한번 해볼까요? 질문을 하면 비모듬 또는 나눔 모둠 이런 데서 하겠죠. 나눔 모둠 한번 해볼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기존 문화는 토착신앙 문화가 있고 새로 유입된 문화는 불교 문화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뾰로롱 결합해서 전혀 다른 새 문화가 생겼군요. 이렇게 기존의 문화와 새로 유입된 문화가 서로 합쳐져서 서로 다른 A도 아니고 B도 아닌 새로운 C 문화가 나타나는 걸 우리는 문화 융합이라고 해요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물라타 문화에 외국의 여러 종교 문화들이 유입됐을 때 없어지거나 또는 새로운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걸 우리는 문화 병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문화 전파와 문화 변용에 대해 배웠고 문화 변용의 종류는 여러분이 찾은 것처럼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병존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제가 제작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별다른 모형이 없기 때문에 작년처럼 교사의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던가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하는 모둠 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도 추후 수업 시험 문제가 제작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경우에는 다시 문제를 제작하고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업 실현 문제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